제가 이 5가지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쯤 제 2다리로 걷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노인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형 종합병원 내과 대기실, 그곳은 대부분 고령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번호표를 꼭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팡이를 짚고 딸의 부축을 받는 남성, 허리를 굽힌 채 힘겹게 걷는 여성,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보호자와 함께 온 여성까지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밀검사 필요. 그 문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8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영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이준호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김영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앉으세요. 영희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김영희님께서 지금 생활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5년 뒤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영희 씨의 심장이 철렁렁 내려앉았습니다. 혈관 수치,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신호등으로 비유하자면 지금은 노란불 상태입니다. 아직 빨간불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계속 가신다면 결국 빨간불로 바뀌게 됩니다.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 봤던 휠체어 여성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님, 노란불은 아직 멈출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되기 전에 알아차리신 건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영희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는 몸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같은 80세라도 매일 산책을 즐기며 건강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 반면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이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5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5,000보 이상 걸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벽에 걸린 인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김영희님, 사람의 몸을 펌프가 달린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이요? 네, 심장은 펌프이고 혈관은 수도관, 혈액은 물입니다. 그렇다면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물이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물이 닿지 않는 곳부터 녹슬기 시작합니다. 뇌도 심장도 발끝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행동은 이 펌프를 단련시켜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하루 6,000보에서 9,000보 정도 걸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40%에서 50%까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어야 하나요? 솔직히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만 더 걸어보세요.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하루 20분 산책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걸음수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영희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영희님, 마지막으로 치과에 가신 게 언제인가요?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영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몸의 현관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입을 가리켰습니다. 현관이 망가지면 좋은 영양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치아가 나빠지면 딱딱한 음식은 먹기 어려워집니다. 고기, 채소, 견과류처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일수록 잘 씹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됩니다. 빵, 죽, 우동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되죠.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침대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아 하나를 잃는 것은 도미노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6개월에 한 번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영희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는 배뇨와 배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영희님,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보통 두세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증상은 야간뇨라고 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70대의 약 60%가 겪고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시고 나머지는 목마를 때 차를 조금 마십니다. 혹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날까봐 일부러 물을 줄이고 계신 건가요? 네, 특히 외출 전에는 거의 안 마십니다. 사실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방광이 더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몸이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영희 씨는 잊지 않으려는 듯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배변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아직 괜찮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하일 경우 변비로 봅니다. 혹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2의 뇌요? 장에는 뇌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에 식이섬유를 꼭 추가해 보세요. 오트밀, 바나나, 요거트 중 하나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에 가거나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노란불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김영희님,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 이름도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0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몇 살이든 단련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뇌 운동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뇌는 점점 녹슬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영희 씨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심폐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영희님,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시겠어요? 영희 씨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호흡이 얕고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뒤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선생님의 말대로 따라하자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매일 5분만 해도 심장과 폐가 달라집니다. 심장과 폐가 건강해지면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게 됩니다. 숨이 차지 않으면 외출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뇌도 다시 활발해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5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걷는 힘, 치아 건강, 배뇨와 배변, 인지기능, 심폐기능.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영희 씨는 그 말을 깊이 새기듯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님, 5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료가 끝난 뒤 영희 씨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준호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님이시죠?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표정 속에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서영 간호사입니다. 이준호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시간 괜찮으실까요? 박서영 간호사는 대기실 한쪽 의자로 영희 씨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크게 2부류로 나뉩니다.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희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운동해야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분들은 대부분 변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영 간호사는 대기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휠체어를 타고 계시던 분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분도 김영희님과 같은 70세입니다. 5년 전 그분 역시 지금의 김영희님처럼 이준호 선생님께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괜찮다며 생활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동하겠다. 나중에 치과에 가겠다. 그렇게 미루다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혼자 식사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실도 목욕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서영 간호사는 영희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 말은 영희 씨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노란불은 빨간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박서영 간호사는 영희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병원을 나선 영희 씨는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영희 씨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